82쪽에 부동산 은닉행인데 은닉행이라는 말도 잘 나와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가장매매랑 또 비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은닉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장하는 거죠. 가장 대표 예가 자, 우리 아버지께서 토지 3,000평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하려고 증여. 실제는 증여예요. 근데 뭐가 왕창 나오죠? 증여세가 왕창 나오니까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매매한 것처럼 꾸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는 부모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는 증여였죠. 부동산 증여.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누굴 속이기 위해서?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그러면 겉으로 한 매매는 진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실제로 매매되면 치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 증여를 숨기기 위해 매매 과정에서 등기소 가서 아버지 명의에 있는 저 토지 3,000평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에 그 원인란에 원인을 뭐라 기재하는 거죠? 원인을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거야. 왜 등기 신청하면 다음에 등기관들은 이거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왜 못 잡아내요? 1번 눈이 없어서 2번 생각이 없어 머리가 없어서 이 부모 자식 간에 진짜 매매인가 이거? 실제 증여 아닌가? 라고 의심스럽다고 해서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형식만 구비한 모두 통과돼야 돼. 2번 통과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아들하고 등기한 났어요. 이게 지금부터 1년 전이에요. 1년 만에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야, 이거 부모 자식 간 증여지 매매가 아니라 증여지 매매가 아니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가상금 붙여서 증여세, 중과세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면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아들 앞으로 등기 났어. 1년 전에. 이 등기는 현재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하다. 왜 등기가 유효한 거죠? 판례에 따르면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도 미등기 전매한 것도 절차 위배된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아들은 소유권 취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 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무효라며 무효.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증여가 안 됐잖아. 소유권 취득 안 되면 뭘 증여세입니까? 안 내면 되지. 소유권 취득됐기 때문에 증여세 내야 되는 거야. 소유권 취득한다.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등기를 물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아기의 3자야. 아기의 제3자야. 이거 부모 자식 간에 실제는 증여지 매매란 거 아닌 사실 알면서 매수했던 아기의 3자 병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그런 거죠? 늘 그렇듯이 내 앞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기를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아기의 병한테 쫓아가서 아버지가 무효 추정하면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자, 이제 이걸 물었어요. 그럼 겉으로 드러난 매매. 이 겉으로 매매로서는 유효냐? 무효냐 물었어요.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는데 그 가장한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슬슬 대답이 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심차 출발해 항상. 가면 갈수록 꼭 알다 말어. 중간에 알다 말어. 이 매매로서는 무효죠. 가장매매는 뭐다?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이게 만약에 매매로도 유효하다 그러면요. 양도세 물게 정당하겠네? 매매가 유효하니까 양도세 물면 됐잖아.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세 물게 잘못된 거죠. 매매가 유효하다면 양도세 물면 됐잖아요. 매매가 무효죠.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하지만 숨겨진 증여로서 유효다 무효다? 증여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 보이지 마세요. 자, 보세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딱 세 단어 나와. 등기는 유효. 매매로서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딱 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세 단어. 이것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시험에 물었어요. 자, 부동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질문이 나왔어요. 부동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은닉행위를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은닉행위냐?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했죠. 이때 숨겨진 행위, 실제 이뤄진 행위, 증여. 내가 파란 걸 거볼게. 이거. 실제 감춰진 행위. 요거만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야. 요거만. 매매까지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야. 감춰진 행위 은닉행위 부르는 거야. 증여로서는 유효하다며요. 숨겨진 증여 은닉행위 유효하다. 아, 두 가지 합쳐서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 감춰진 행위, 숨겨진 행위, 증여 요거만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야.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 됐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 얘기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매매는 어떻게 틀린가 볼까요? 어떻게? 좀 전에 배웠던 갑중마가 을고와 짜고 가장매매하여 을 앞으로 명의를 빼돌렸다. 가장매매하여. 이때 을명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무효. 근데 가장 양수인이 삼자병한테 팔아먹었다. 제 삼자병은 선이라면 보호받고 악의 삼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차이가 지금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은닉행위는 등기가 유효. 다음 사람은 악이 선이 논할 것 없이 모두 보호받아요. 선인을 보호받지 악이 보호할 수 없고 무효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놓고 볼 때는 분할 은닉행위랑 가장매매는 확연히 구별된다? 구별 안 된다? 그걸 되잖아. 등기가 유효, 여기 등기가 무효. 다음 사람 악이어도 보호받는다. 다음 사람 선이만 보호받지. 악인을 보호받을 수 없다.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래서 등기부를 놓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걸요. 오케이. 끝났어. 얘는 거의 맞았다 봐야 돼. 아니, 이제 저런 문제를 많이 연습하면 이제 맞았다 봐야 돼. 너는 거의 이제 손아귀에 잡았어. 차고 볼 거야, 차고? 어렵기는 차고가 무척 어려워요. 차고는 논점이 많아요. 외울 판례도 많고, 논점도 많고, 공부할 양이 많은데, 문제는 차고가 가장 공부할 양이 많다고 해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 최근을 놓고 보는 거야, 최근.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 놓고 보면 차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최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차고보다도 사기를 더 많이 물어요. 오히려 출제경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어쨌든 차고 그러면 세 군데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중요부에 해당되는 차고, 동기의 차고, 중과시. 판례가 쏟아지는 세 파트가 있어. 동기의 차고,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에 관련된 판례, 중과시. 이 세 군데. 자, 그럼 차고 얘기 볼까요? 차고 109조. 차고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차고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해요. 무효는 아니야. 일단 유효한데 차고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유효한데 그 차고가 그 법률행위에 그 계약에 중요분에 해당될 때는,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 안 하면요? 계속 유효한 거야. 취소할 때까지. 무효는 아니야.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였더라도 말한 피의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비록 중요분에 해당되는 차고여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한 달이 건너한 삼자가 몰랐던 선의의 삼자한테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은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없느냐. 이 단어만 나와야지. 살짝 속여요. 차고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만 그 차고가 중요에 해당하는 차고일 때는 그때는
무효이다. 취소한다는 대신 무효이란 말을 집어넣었어. 맞아, 틀려요? 큰일 나는 거지. 응? 취소할 수 있다, 없다면 나와야죠. 그런데 착오에 주의할 것들 몇 가지. 첫째,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강요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다. 이것도 참 특이해요. 따라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 계약 맺으면서 계약서 말미에 특약상 설령 이 계약 맺을 때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중요하다는 착오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야.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있었잖아요. 응?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중요하다는 착오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착오에서 의외로 잘 나오는 질문이 착오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는 거. 손해배상 자체가 규정이 없어요. 자, 갑과의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를 착각 일으켜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찍은 거야. 이게 이제 착오예요. 편의상 착오. 집에 와서 봤더니 1000평, 1000제곱미터네. 얼른 저기 매수인 씨, 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1000자가 1000평이라는 줄 알았으면 1000제곱미터인지 몰랐습니다. 중요하다고 착오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래. 매도인이. 나는 몰랐다. 네가 착오인지 몰랐다. 그러면 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상대방이야. 전혀 착오인지 몰랐대요. 선의의 상대방한테도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습관. 좀 더 곤란하면 먼저 대답하네. 누가 먼저 대답할 때까지. 퍼스트 펭귄, 누가 펭귄이 될 것이냐. 먼저 누가 틀릴 것이냐.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이었을 때는 선의 상대방한테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면서 한 다리 건너간 삼자가 선의일 때는 선의의 삼자는 보호정이기 때문에 그때 주장하지 못한 건 배웠지만 선의의 상대방한테 뭐 하지 못한다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상대방의 선이라고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했어. 난 깜짝 놀랐어. 몰랐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함으로 선의의 상대방이 예측 못한 불의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취소한 피해자는 선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하지 않는다? 배상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없어. 착오에서는 자고원인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선의의 상대방이 불의의 피해가 났더라도 착오에서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참 독특한 거야 이게. 그런 것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다. 세 번째, 구별 개념. 구별 개념이란 말이 뭐냐? 착오가 아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다. 착오 구별되는 것이다. 응? 첫째, 우리 하나 알고 있어요. 첫째,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착오원인으로 취소하여 그러다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오표무원칙에서는 뭐의 문제 벌어지지 않는다? 착오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아요. 이 오표의 무원칙이 착오원인으로 취소한다면 잘못난 등기도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야. 무효를 취소한다면 없잖아. 오표의 무원칙에서는 착오원인으로 취소할 여지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 계약법 배울 때 수문 불합이에요. 수문 불합이. 수문 불합이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안 했나? 그래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수문 불합이는 계약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취소란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일단 유효했을 때 그때 취소한다면 쓰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취소한다면 있을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착오의 문제는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지 않는다. 착오 원인으로 취소할 여지는 없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세 단어.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참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시험 문제는 동기의 착오, 교재
83조 5번의 동기차고, 동기차고에서 사례 접근호 쟁점 뽀개기. 난 뽀개기란 말 쓰지 말자 그랬어요. 너무 전투적이야. 공부를 전투적으로 하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응? 가슴이 막 뛰어. 응? 그러지 말고 그냥 사례로 알아보는, 얼마나 좋아. 사례로 알아보는 동기차고. 우리 부드럽게. 어른들의 공부는 애들처럼 뭐 수능 같은 공부가 아니야.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공부는 아니야. 응? 꾸준하게만 하면 돼. 애들이야 뭐 서울대, 연고대라들은 더 열심히 서울대 가야 되고, 응? 뭐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할 그게 있지만 절대평가는 편한 마음으로 내가 성실하면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한 7월쯤 되면요. 드디어 이제 공부에 불이 붙어야 돼. 완전 기본 좀 닦았어. 말기 다 알아들어. 그때부터 포기를 해, 막. 그때부터 막 포기를 해. 왜? 지쳤어. 왜? 사람의 긴장된 상태, 막 이런 거는 정신력은 그렇게 1년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매일매일 꾸준히 가다가 시험 한 2, 3개월 남았다라면 좀 집중해서 더 열심히, 마지막에. 그래서 붙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 전투적으로 막 임하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시험이 가까운 점점 공부를 안 해. 이 스트레스 쌓여갖고 이제.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질까요? 시험이 가까우면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점 공부를 못 해요.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이 피곤감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하셔요. 지금 뭐 밤새서 막 공부하는 분 위험해 상당히. 이번 막 3시까지 공부하는데 막 오늘 가서 필기노트가 다 정리하고 또 3시간 듣고 또 뭐도 하고 막 그래서 3시까지 공부하는데 상당히 위험해. 완주할지. 너무 열심히 하면 자제하셔. 내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지금. 천천히 하셔. 할 땐 또 막 죽기 살기로 막 2, 3일 또 열심히 해 막 3시까지 막. 안 할 땐 또 나 화끈할 때 일주일 안 한다? 항상 안 한다 또? 이건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되는 거지. 할 때는 왕창 벌어서 하고 안 할 땐 또 확 놔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안 쌓여요. 자 보시죠. 동기차고. 뭐 하지도 않는구나. 그런 걱정하지 말래. 그래 알았어요. 별 걱정 다 하시는데. 동기차고. 자 우리가 동기차고는 의외로 잘 나온다. 동기차고는 다른 말로 연위의 차고. 연위의 차고라고 연위. 내 마음속에는 연위의 차고. 다른 말로 사연의 차고. 뭔가 내가 사연의 착각이 있어. 동기의 차고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례가 뭐였죠? 그렇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 믿고 이마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마를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어. 역세권이 들어설 거라 믿고 주변 시세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안 들어섰어.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게 되는데 마음속에 연위에 동기에 차고 있었던 거죠. 동기에 차고에 관해서 우리 대원 판례의 태도는 대원 판례는 자 동기에 차고는 원칙이 차고다 차고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차고 아니기 때문에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해. 이걸 차고로 봐고 다 취소하게 만들면 취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동기 네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기에서 차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안 들어섰다고 해서 그 토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 다 취소하지. 땅값 오르면 가만히 있고, 땅값 안 오르면, 어이구, 동기에 차고, 다 취소하네.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오로지 계약명에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하나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표시된 경우 하나요. 다른 말로, 땅을 사게 된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 쓰자. 2021년 말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된 조건 하에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사겠다. 역세권이 들어선다 조건 하에 평당 1000만 원씩 내가 100평을 10억에 사겠다. 왜 땅을 사는지를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았어. 같은 말이야. 이때 한해서만 우리가 착오로 취급해서 이 표시된 동기가 이 계약에 중요부에 해당될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의, 객관식이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를 설사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 인식. 응? 아, 얘가 지금 그린벨트 해저드니까 믿고 비싸게 사는 거지. 역세권이 될 걸 믿고 고가로 매입하는 거지를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표시하자는 동기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큰일 나요.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 인식 여부를 요건상 안 삼아요. 오로지 표시된 게 하나요. 오로지 표시설에만 입각하고 있지. 동기의 착오는 상대 인식설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속인 거야, 지금. 땅을 사면서 왜 땅을 사는지를 비록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얼마 숱한 분의 눈물을 뿌렸을까? 오로지 표시신경화해서. 저 지금 굉장히 약간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뭐 어디 했어요? 103조에서 동기의 불법이랑 동기의 착오를 비교했어. 동기는 딱 두 번 나온다.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는 팔레트든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동기의 착오는 오로지 표시설. 인식설 택하고 있지 않다. 비교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마치 처음 듣는 표정 지면서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절망감 느껴 지금. 표시설에 있다고. 조심하셔야 돼. 동기의 불법이랑 동기의 착오는 다르다 그랬어. 이거 하나 주의. 자, 요 경우에. 그런데 동기를 저 실망 안 해요. 제가 뭐 장사 한두 번 해봤어. 20몇 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항상 자제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모르는 분들이야. 대답을 해도 모르는 분이야. 대답을 해도 틀려. 시험 문제는. 시험으로 하는 그날까지. 나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대답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수업 마치지 않아. 응? 항상 내 목표는요. 마지막 10월 30일까지 60점 맞는 거야. 그러면 3월 달에 60점 나온 사람이 60점 나온 사람이 10월 달에는 85점 맞았어. 그분이나 나 겨우겨우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과락이었다. 근데 일주일 열심히 해갖고 60 넘었어. 그분이 똑같은 거야. 나는 마지막까지 10월 30일까지 누구나 안정적으로 60점대 들어가는 거. 내 책임은 거기 있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80몇 점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나는. 그 의미가 없어. 이게 뭐 서울대 연구단 상대평가라면 내가 가르친 학생이 서울대 몇 명 갔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내가 가르친 학원에서 수석 나왔다. 수석 나온 뭐에 나머지 다 떨어졌대. 나머지는 수석만 붙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평가는. 그 선생한테 붙어서 안정적으로 누구든지 6점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선생한테 배워서 고점 배운 사람 10명, 떨어진 사람은 30명. 어려우니까 못 쫓아가니까. 나머지는 못 쫓아가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렇다는 거야, 내가. 10월 30일 그날까지 여러분이 대답 못한다고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뻥이야, 뻥. 마음속에는 전혀 생각 안 가져요. 왜? 알거든, 나는. 못 맞히는 거. 그래요. 표시설에 입각하고 있어요. 상대 인식하는 경우도 취소할 때 틀려요. 이건 조심하시고. 또 3기만 되고 3기로는 쌍방간에, 쌍방간에 합의까지 있어야 그럼 틀려요.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껴만 되는 것이지 3끼를 합의가 있어야 그럼 틀리는 지문. 세 번째, 이 동기의 착오 얘기 나오면 드디어 동기의 유발 얘기를 아셔야 돼. 동기의 유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동기를 유발시켰다. 동기를 유발시켰단 말이 뭐냐면요. 땅을 사게 만들었어, 인간이 나한테. 땅을 사게 만든 거야. 땅을 사게 만든 거야. 동기 유발시켰는데 어떻게 유발시켰느냐.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 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땅을 사게 만든 거야. 동기를 유발시켜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동기 유발, 상대 부정한 방법. 이 말만 나오면 꼭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 지문에.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만 믿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꼭 공무원 얘기가 나와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광고도 쫓아들어와서 알아볼 것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용도 지역, 건축 가능 여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건축법 조례 규칙에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건초가 납니다. 이게 임야가 기울기 한 30도 이상 되는 것 같아. 건초가 납니다. 난다고 얘기해서 그 말 믿고 매입했는데 3개월 뒤에 건축 신청 건초가 안 난다는 거야. 3개월 전에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때 자기가 착각했대. 건축법 시행령 규칙 착각했대. 자기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법령에서 오인해서 건축 안 나는 것을 난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 땅을 매입했는데 건축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서 오인했다는 거. 이만 입증되면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동계 유발이야. 응? 또는 매도인이 뭐 헛소문을 뭐 퍼뜨려서 뭐 온천 개발 중이라는 둥, 국민 관광단지 조성 중이라는 둥, 뭐 어디가 섬과 연육적 연결 중이라는 둥. 이 헛소문 퍼친 거야. 응? 예를 들면 일부 땅을 팔아먹으려고. 누가 보통 이 짓을 하죠? 기획부동산이. 그러면 매도인이 일부러 땅 팔아먹으려고 헛소문 퍼뜨렸던 걸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계 유발이야. 이 경우에는 이런 식 단어 나오면 인간의 신의칙에 위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인간의 신의칙에 따라서 표시되지 않은,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동기의 착오도 이건 내가 쓴 얘기가 그냥 시험에 이런 거 안 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뭐가 포인트라고요? 표시하지 않은,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했다는 거,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 매도인이 헛소문 퍼뜨렸다는 거 입증되면 왜 땅을 사는지를 계약령 삼지 않은,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됐어요. 세 단어. 응? 요거 다 풀 수 있어. 물론 조금씩 읽어보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별표 치시고.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착오는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86쪽에 중요본에 관한 착오 별표 몇 개? 3개.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그래도 착오에서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오가 중요본에 해당된 착오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착오가 있었어.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요. 착오가 있었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이 착오가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의 중요분에 해당되는 건지, 중요분의 반대말은 뭐 중요분이 아니라 경미하거나, 이 법률행위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인지는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해요? 취소할 수 있거나 있고 그 달린 거야. 중요에 해당하는 착오라면 이때는 이 법률행위는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착오가 있었더라도 중요분이 아닌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는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거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인지 중요이 아닌지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야. 그런데 어떤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 착오가 있었다는 다 인정해. 착오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착오는, 일단 착오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추정할까요? 경미한 부분으로 추정할까요? 어느 부분으로 볼까요? 이쪽으로 추정하는 거야. 추정은 깨야 되는 거야. 내가 깨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건 경미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에 대한 착오라는 거야. 입증하겠습니다. 입증해내야 되는 거야.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착오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에 해당된 착오라는 것은 취소 주장자 측에서, 다른 말로 착오 일으킨 피의자 측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 중요 부분을. 안 그러면 이걸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거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입증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취소 주장자가, 피의자 측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표현하느냐? 착오에 있어서 중요에 해당하는 착오라는 것은 어느 법률행위의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측에서. 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중요에 해당하는 착오라는 것은 피의자 측에서,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 표의자를 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표예요. 왜요? 판사님, 3개월 전에 맺은 이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하라고 해주세요. 제가 제곱미터랑 평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입증하세요. 누가 입증해요? 취소 주장자. 그 취소 주장자는 그 3개월 전에 맺은 계약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단 말이야.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같은 말이야. 이 측에서. 또 중요하게 되려면 우리 판례는 이중적 기준설이다. 이중 기준설. 두 가지 기준을 삼아서 중요성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는 어느 법률행위에 이것이 중요하다 차고 되려면 하나는 주관적 요건, 내 자신뿐 아니라 객관적 요건, 남들까지 비교해봐야 돼. 그래서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인정이 돼야지 이게 중요성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래야 중요된다. 내 자신뿐 남들까지도 비교해야 된다. 두 가지 다 기준 삼아 이중 기준설이다 부르죠. 또 중요 해당되려면 표의자 자신에게 이 법률행위의 이 착오가 중요에 되어서 취소하려면은 표의자 자신에게 경제적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분이지.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분이 아니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요되려면 손해가 발생했어야 중요분이다. 손해가 발생했어야 중요분이다. 손해 발생된 것이 없다면 중요분이 아니에요. 또 중요분이라는 것은 어떤 현재 사실만 놓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사실이 아닌 장래 사실, 이 장래 사실도 중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장래 사실이 뭐냐? 그래서 부동산 매매하면서 장래 납부할, 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장래 납부할 양도세에 관한 착오도, 물론 이제 액수가 크다면 이것도 이 매매가 중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매도인 자신에게 중과심 없다면 현전 차이가 벌어지면 이것도 이 매매가 또 취소할 수 있다. 장래 납부할 양도세액을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나오더라. 이것도 중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장래 납부할 양도세액의 착오도 중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읽을수 좋은데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디냐? 페이지 87쪽에 그 간단한 도표가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많은 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하고 정답도 결정돼요. 그럼 판례가 다음 같은 경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도표 보면 87페이지에 중요본에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본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중요본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건 취소할 수 없다. 중요본에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왜? 착오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게 원칙일 뿐이야. 같은 말도요. 잘 봐보세요. 저거 보세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중요보다 해당되는 것. 맨날 이 집은 나오잖아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분, 안 중요분이다. 중요분. 따라서 나에게 중과심 없다면 이 토지 매매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요분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붙었어. 약간의 경계의 차이, 다소간의 현황의 차이.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중요분이 아닌 걸 바뀌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뿐이야. 이런데 약간의 다소간의 이런 말이 붙어보면 중요분이 아닌 것도 바뀌는 거야. 일반적 중요분이다. 그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했더라. 무슨 소리예요?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오인했어. 하천부지는 경작하면 안 돼. 경작이 가능한 땅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더라. 이게 토지 현황의 차이라 부르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이야. 이 토지 매매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보통 동일성의 사람의 동일성에 차고 사람을 바꿔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B를 바꿔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하는 거, 바꿔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이야.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오인했다. 이거 우리 뭐라 부르냐? 옆에 가로 열고 밑에 법률의 차고야, 법률에. 법을 잘 모르는 거야. 사용대차는 무상이야, 무상. 임대차는 유상이야. 근데 유상을 무상으로 알았더라. 나는 땅을 빌려주는 것을 예를 들면 토지 임대차란 말을 저기요, 땅 주인 씨 차임 지료는 충분히 넉넉히 드릴 테니 그 대신 등기 해달래요, 등기. 등기를 해주셔야지 이 토지를 빌려서 거기다 나무를 좀 심겠대. 저기 정원수 같은 거 심어서 5년 빌려주기로 해서 5년. 근데 혹시 그 사이에 토지가 매매돼 버리면 토지 임차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나무 다 뽑아내야 된다. 대항력 있게 등기 내달래요. 좋습니다. 등기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 등기를 내준다는 말 가지고 뭘 갖고 왔어? 그랬더니 지상권 설정 계약서. 그랬더니 뭐 등기 필증 다 내놓으래. 이걸 설정해 가지고 토지 임차권 등기 내주는 것을 유식한 말로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토지 임차권 등기 내준다는 말을 가지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도장 푹 찍어 줬어요. 같은 말로 알고 있어.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야. 법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임차권이란 말과 지상권이란 말을. 예를 들면 오인하고 임대차란 말과 사용대차란 말을 같은 말로 알고 있어, 지금. 이해되시죠? 법을 잘 모르는 것도 중요문이 될 수 있어. 따라서 임차권을 내준다는 말 가지고 지상권 설정된 거 뭐 할 수 있다? 차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 나에게 중과심이 없다면. 그런데 중요문이 아닌 거, 요거만 외우세요, 요거만. 다른 건 뭐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 좋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물건 매매하면서 물건 시가, 시세, 가격, 물건의 시가, 가격, 어떤 물건의 내력, 품질. 이런 거에 대한 차고는 일반적으로 중요문이다, 중요문이 아니다. 중요문이 아니다. 토지 매매를 맺을 때 면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 연립 빌라 매매하면서 대지 지분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그 매매 계약에 중요문이다, 중요문이 아니다. 중요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토지 매매가 맺으면서 경계, 토지 현황하는 차고는 중요분. 토지 매매 맺을 때 토지 매매한 면적의 부족.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1000평가 치렀죠. 평당 100만 원씩 10월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했더니 950평밖에 안 돼요. 면적이 부족해요. 면적의 부족은 차고다? 차고가 아니다. 차고가 아니래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억울하면 시집가라고요?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고? 억울하면. 그래요. 면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어서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하든가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든가 이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야지 차고를 요청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부족하면 담보 책임 물으라는 거야. 담보 책임. 일반적으로 차고를 요청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임대계약 맺을 때, 매매계약 맺을 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 맺은 거. 응? 갑이 소유자인 줄 알고 갑과 매매가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소유자가 을이라는 거야. 갑의 건물인 줄 알고 갑과 임대계약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갑이 아니라 지 형꼬라는 거야. 등기 뭐 안 떼봤거든? 맨날 지가 주인 행사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그냥 요거 빈 상가 1년만 임대 주시지. 씁시다. 썼어. 알고 봤더니 걔가 건물주가 지 형이 건물주야. 내가 소유자가 누구냐를 잘못 알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것은 이 매매 계약에 임대차 계약에 일반적으로 중요분이다, 중요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설사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 계약, 임대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소유자가 누군 잘못 알는 것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 계약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중요분이 아닌 거 오른쪽 보면요.
여러분 상식과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상식과 맞으면 주면 골라.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처음에 주의할 부분이야. 내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상식대로만 풀려고 그래. 내 논리를 따져볼 때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볼 때 국어가 본인의 국어로 해석하지 마셔. 제발. 내 국어로 해석하는 순간 끝난 거야. 그들의 국어는 내 국어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나는 세상 경험이 별로 없어. 등기를 내본 적도 없고 세금을 양도세 이런 거 내본 적도 없고 매매해 본 적도 없고 중개사무소 가본 적도 없어. 나는 그야말로 깨끗한 백지야. 머리가 하얘. 내가 토지대장 임야당 뛰어본 적도 없고 지적도 임야도 신경 쓰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머리가 하얘. 그런 분이 처음엔 더 유리해요. 왜? 수업에서 들은 거 말고는 모르거든. 나는 들은 거 말고는. 근데 본인 경험이 많으셔. 좀 중개업 좀 자격증 없을 뻔 좀 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랑 수업에서 배운 게 막 충돌되는 거야. 계속 골라라 그러면요. 맨날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배운 것 같아. 하나는 어쩜 내 생각과 딱 맞지 이게? 맨날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내 생각과 맞는 거. 하나는 배운 것 같아. 맨날 충돌하는 거야. 오히려 백지가 나요. 백지가 객관식 문제는요. 그래서 왜 본인의 국어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거는 본인의 경험일 뿐이지 본인의 상식은 뭐다? 몰상식이다. 몰상식.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막연했던 본인의 생각일 뿐이야. 이게 막연하다는 뜻이야.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험칙상. 그래서 항상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자, 더 적을 게 뭐냐고 여기서. 네 가지.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하나는 그런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하나 더 적을 거 여기다가. 중요분이 아닌 것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부도난 수표를 지급했어. 10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서 1억짜리 수표를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그 계약금 받아서 그 다음에 은행과 예금하려고 때 부도난 수표를 지급한 거야. 계약금으로. 그러면 매매 계약 맺으면서 계약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것이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중요분이다, 중요분이 아니다. 중요분이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원칙적으로. 왜 그럴까? 난 중요분처럼 생각됐는데.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우리 계약법 배울 때 계약금 계약은 주된 게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게 문제됐다고 해서 주된 것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저만 그냥 문제되면 되는 거야. 근데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불성립하면 딸려 있는 종된 계약도 운명을 같이 해. 영향 미쳐. 거기는 종된 것은 주된 거 영향 미치지 않아.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 조금씩 읽어주시고 중과실 얘기는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 중과실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다 봐주시고 중과실에도 별표 하나 치신 다음에 봐주시고 저는 어딜 볼 것이냐. 차고의 관련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관련 문제. 교재 89쪽 5번. 차고 관련 문제 별표 하나만 치세요. 차고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는 얘기는 봤고 차고 문제 풀 때 가로 열고 판례 따라 골라라 나오지 학설에 따라 골라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은. 그러면 차고에서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비록 차고원인으로 치사하는 바람에 선의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차고에서 손해배상이 없다. 이거는 이제 경합 얘기를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차고에 이제 관련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이 좀 나와요. 오다 가다가. 경합이라 불러, 경합. 이 경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둘 다 해당되는 거.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사건이 양쪽 모두 해당돼.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것을 경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야, 경합. 두 군데 모두 해당되는 거. 제일 먼저 제일 유명한 문제는 해제와 취소의 경합. 이게 제일 유명하죠.
해제와 취소의 경합. 한쪽 사람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한다. 해제한 후에.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을이 매수인인데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안 치르는 거야. 매도인이 일단 최고해. 빨리 지급해달라. 최고했는데 끝까지 중도금을 안 치러. 그래서 오늘 매도인 입에서 나 매매 계약 해제한다. 해제란 말이 떨어졌어. 해제가 돼버리면 이 계약 어떻게 되는 거죠?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이 매매 계약 맺은 날로 돌아가서 다 없었던 계약을 소멸하고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그리고 해제권자가 플러스 해제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려고 그래요. 계약 위반이니까. 근데 얘가 왜 중도금을 안 치는 거냐. 얘가 지금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지금 헷갈려갖고 1000평을 매입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평을 찍어서 지금 그래서 착오가 있었어 지금. 착오 원인으로 취소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지금. 처음부터 평을 잘못 봤어. 1000평을 매입한단 말이죠. 1000제곱미터 평을 찍었단 말이야. 착오 원인으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중도금 치레 생겼어요. 근데 해제한다 이말 떨어졌어. 해제한 후에 그 다음날 저기 나는 착오에 있었어. 중요 착오에 있었어. 나는 오늘부로 취소한다. 해제한 그 다음날 나는 취소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먼저 해제한다 그래서 해제한다 이 말 떨어졌어. 그 다음날 나는 이 계약 취소한다.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느냐. 해제건 취소건 둘 다 소급적 소멸이야. 취소도 소급적 소멸, 해제도 소급적 소멸이야. 결과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아. 해제당 후에도 해제하는 사람이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하게 되면 취소는 부당이득만 하면 되지 별도 손해배상이 없어요. 근데 해제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손해배상을 면한다는 실이 있기 때문에 일방 해제한 후에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해제하는 사람이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이 계약 맺을 때 그 다음날 취소할 수 있다. 해제 취소의 경합. 제일 잘 나온 지문이야. 한쪽 사람이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해제한 후에도 해제당한 사람한테 계약 맺을 때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해제한 후에도 그 다음날 취소할 수 있다. 해제 취소의 경합.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고 시술 지문에. 두 번째 또 경합이 뭐냐.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에요. 이 또 경합이 오르죠. 경합. 둘 다 당연히 뭐 있어. 내가요 기망당했어. 기망당해하고 물건을 잘못 봤어. 그렇죠? 기망당했어. 또 내가 엔진에 금이 간 걸 모르고 중고기계를 엔진에 금이 간 걸 모르고 내가 매입했어. 중요 착오가 있었어. 보통 사기랑 착오는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당될 때는 둘 다 취소야. 이것도 취소고 이것도 취소야. 둘 다 당될 때는 어느 걸 주장하라는 거야. 취소를. 네 편한 대로 선택하라. 이거 주장해서 취소되고 아무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걸 둘 다 아무나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어. 어느 걸 주장하는 법 없어.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걸 선택에 따라서 입증 책임은 차이가 벌어져. 자,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려면요. 중요부분 입증해야 돼. 중요부분 입증하려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 요건. 남들도까지 비교해야 돼. 사기 원인으로 취소할 때는요. 사기는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돼. 내 자신만 인정되면 되지. 남들은 사기당하겠느냐. 남들은 비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입증 책임 차이는 있어. 주관적 요건만 입증하면 된다. 거기는. 여기는 주관, 객관 다 입증해야 된다. 입증지 차이는 있을지언데 네 편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요번에 그 전에 요거 이제 판례 바뀐 거예요. 착오와 물건 매매할 때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있는 물건을 내가 착각으로 못 보고 매입했어. 우리 여러분들이 계약법 배울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관 책임, 담보 책임져야 되잖아. 사장할 때 내 착오로 물건을 잘못 사. 망가진 고장난 기계를 착각해서 사왔어. 그럼 착오 원인으로 취소할 수도 있지만 매도 담보 책임 물 수 있단 말이야. 둘 다 당될 때는 어느 거 주장해야 되냐. 예전에는 이거 주장하라 했어. 예전에. 근데 판례 바뀌어서 네 편한 대로 아무나 선택해라. 이거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럼 다 선택이야.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경합. 둘 다 당길 때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딱 세 단어. 그건 봐주셔. 그것만. 자, 사기 강박이에요. 사기 강박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요건을 저번에 많이 가르쳤어요. 요건. 사기 요건. 강박은 볼 필요 없다 그랬어. 사기 요건. 기억나시나요? 사기 요건이 중요해요. 별표 2개예요. 사기 요건. 사기 요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93쪽에 2번에 기망행위란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94쪽까지 여기 요건 어렵지 않아요. 별표 2개야. 사기가 되려면 4가지를 갖춰야 돼. 그래 사기가 되는 거야. 한번 써볼까요? 사기 요건. 사기는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사회생활 때 어느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사기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으면 다음과 4가지를 구비하여야 사기가 되는 거야. 넷 중에 하나도 구비가 안 되면 사기가 아니다. 첫째, 사기가 되려면 사기자의 사기치는 마음사람 사기자의 그 마음 속에 이 중에 뭐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만 갖고는 과실로 기망하여 과실로 사기친단 말은 없어요. 꼭 고의가 있어야 돼. 실수로 사기친단 말은 없어요. 실수로 사기친단 말은 없어요. 고의가 있을 것. 과실만 갖고는 사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다 적었어요. 기망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할 단계 이뤘을 것. 네 번째는 기망과 착오와 의사표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4가지만 구비하면 사기가 되어서 취소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당해서 토지를 매입했어. 사기당해서 물건을 구입했어. 기망당했고 허위사실 진실이라 거짓말 시킨 바람에 물건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했어. 다 사기당한 거야. 그래서 사기당해서 계약 맺은 나에게 사기당한 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을까 여부는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야. 논할 필요 없어. 시험에서 내볼게요. 비록 기망을 당해 사기다 계약을 맺었지만 나에게 아무런 손해한 것이 없더라. 아무런 손해한 것이 없더라도 사기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논할 필요 없어. 사기당한 사람한테 손해 발생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착오는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이 돼야지 취소해. 중요부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중요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손해가 발생했어야 중요부분이야. 그래야 취소할 수 있어. 착오는 손해가 발생했어야 취소할 수 있어. 사기 강박당한 사람은요. 손해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손해가 발생해서 취소한다는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손해는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건이 아니에요. 이게 착오랑 다른 점이야. 이게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고 여기는 한 분 다 복습해 주시고 전 어디를 보려고 그러는 거냐 집중적으로. 저는 올해 이게 나온다 보는 거예요. 요건이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거긴 어렵지 않아. 몇 가지 밑줄 긋고 설명한 거야. 근데 심학습 제3자의 사기 방법 별표 2개 치세요. 올해는 여기라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면 어려워요. 여기는 적어도 70점짜리 이상 문제가 되는데 별별 2개 쳐놓으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를 설명드릴 거야. 여기를. 사례 문제, 판례 문제까지 다.